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6 방정식과 그 해입니다. 자, 평가 기준은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별하고 그 차이를 말할 수 있다입니다. 자, 오늘은 이 방정식과 항등식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식을 배우게 되는데 이 차이점을 유의 깊게 생각하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등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자, 같을 등, 식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식이죠. 그래서 같을 등이라는 것은 우리 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 등호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등호를 사용하여 두 수나 식이 서로 어떻다는 것을, 그렇죠, 같음을 나타낸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등식이 있으면 이 등식을 기준으로 등식의 왼쪽 부분을 우리는 왼쪽 좌를 써서 좌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등식의 오른쪽 부분을 오른쪽 우를 써서 우변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들은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계속 나오고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등식에서 왼쪽 오른쪽 부분을 통틀어서 그래서 양변이라고 합니다. 왼쪽은 좌변, 오른쪽은 우변 두 개를 통틀어서 양변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볼까요? 오른쪽에 1번 한번 보면 다음 중에서 등식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교과서 94쪽 1번 문제인데요. 일단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입니다. 가로 1번 보면 등호가 있나요? 네, 등호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등식이 아닙니다. 그냥 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번 보면 여기 눈에 보이게 등호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건 등식이 맞습니다. 자, 가로 3번도 등호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등식이 맞고요. 자, 4번은 이건 등호가 아니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크나 작음을 나타낸 부등호죠. 그래서 등호와 부등호는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부등호가 있는 식이므로 등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등식이 무엇인지 잘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등식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장을 가지고 그 문장을 해석해서 등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나타내 보면 가로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20cm이다. 자, 그럼 일단 왼쪽에 있는 이 빗금 친 거에 왼쪽에 있는 것을 식으로 한번 나타낼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x인데 정사각형이래요.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죠. 그러면 정사각형은 변이 몇 개죠? 변이 4개니까 네 변이 각각 다 x인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x에서 4x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 둘레의 길이가 20이래요. 20. 그럼 둘레의 길이가 20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는 같은 정사각형의 둘레니까 이렇게 같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어때요? 등식으로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도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 장의 X인 입장권을 3장을 사고 10,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은 400이다.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거스름돈이 400이래요. 우리 거스름돈은 어때요? 우리가 처음 낸 돈에서, 그렇죠. 처음 낸 돈에서 우리가 구매한 금액을 빼줘야 되겠죠. 근데 구매한 금액이 한 장 X1 하는 입장권 3장을 샀으니까 3과 X를 곱한 3X1이 이제 구매한 금액이겠죠. 이거를 뺀 게 우리 거스름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B급 친 거에서 오른쪽 보면 거스름돈이 400원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두 거스름돈의 표현 방법이 다르지만 값은 이렇게 같아야 되니까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아래로 다시 내려가서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식 3x-4는 x 플러스 2. 등식 당연히 맞죠? 등호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표를 완성하시오. 여기서 다음표를 보면 x의 값이 4개로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그러면 자, x 값이 1일 때 우리 좌변, 우변을 각각 한번 구해보고 그것을 보고 이 등호가 성립하는지, 즉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에 1을 한번 집어넣으면 좌변 한번 볼게요.
좌변은 여러분 이거죠. 자, 그럼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하고 1은 곱하기죠. 그래서 3 곱하기니까 3. 3 빼기 4니까 어때요? 좌변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변은요, 여러분, 이거죠. 등호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겁니다. 그럼 우변은 x에 1 대입해 보세요. x에 1 대입하면 우변은 3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해주면 됩니다. 자, x에 2일 때도 넣어볼게요. 좌변이니까 파란색 밑줄 친 거에 넣으면은 2 대입하면 3이 6이죠. 곱해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가 되죠. 그 다음에 자 우변에 x에 2를 넣으면 2 더하기 2니까 4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구해볼게요. x가 3이면 3, 3은 9에서 4를 빼니까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3일 때 우변은 3 넣으면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자 x가 4일 때 x 4 넣으면 3, 4, 12에다가 4를 빼야 돼요. 그럼 8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변을 구해보면은 x에 4를 넣으면 6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참과 거짓은 여기에서 좌변, 우변 이 등호가 성립하는지 보란 소리거든요. 지금 어때요? 좌변, 우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마이너스 1과 3 다르니까 얘는 거짓. 그리고 x가 2일 때는요. 두 값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거짓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x가 3일 때는 어때요? 좌변, 우변 다 5라는 동일한 값이 나왔죠? 그럼 이 등호가 성립할 것이고 이때 등호가 있는 건 3이다. 하지만 4일 때는 거짓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x에 값을 4개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어떤 x에 대해서는 등호가 성립했고, 즉 참이었고, 어떤 x를 넣었을 때는 양변이 달라져서 거짓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럼 밑에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일단 여기 미지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미지수는 이 x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어떠한 숫자를 넣을 수 있는 문자죠. 그래서 미지수는 x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즉 위에서 이러한 등식을 우리는 바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기억해둬야 돼요.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위에서 확인해봤죠? x가 3일 때는 참이었지만 3이 아닌 다른 값에서는 거짓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위에서 보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은 얼마였죠? 네, 3이었죠. 맞죠? 우리 이렇게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합니다. 이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용어로서 계속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방정식이 나올 때 따라다니는 용어이므로 자, 정확하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 즉 우리가 여기서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방정식을 푼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방정식을 푸세요라고 한다는 말은 이 방정식에서 이 등호가 성립하는 미지수 x값을 구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2번 문제 보면 다음 방정식 중에서 해가 3인 것을 찾으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해가 3인 것은 미지수에 3을 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3을 한번 좌변, 우변에 각각 넣어 볼게요. 좌변 x에 3을 넣으면 3 빼기 4예요.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1이고 우변은 미지수 넣을 값이 없으니까 그대로 7이라고 생각하면 두 값은 다르죠. 그래서 해가 3이 아니네요. 얘는 아니다. 자, 가로 2번 보겠습니다. x에 3 넣을게요. 3 더하기 3이니까 6 맞죠? 그 다음 우변 넣을게요. 2 곱하기 x인데 x에 3을 넣으니까 2 곱하기 3에서 6이 됩니다. 어때요? 네, 맞죠. 이거는 등호가 성립하니까 방정식의 해가 맞습니다. 그래서 해 맞다라고 표시해 주면 되겠죠. x에 3 넣을게요. 그럼 좌변은 3이 되고
여기에 x에 3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3 넣어보면 3 빼기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두 개는 어때요? 두 개는 값이 다릅니다. 다르니까 얘는 3이 해가 아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2x 빼기 1입니다. x에 3을 넣어볼게요. 3 넣으면 2 곱하기 3이니까 6. 6에서 1을 빼면 5가 되겠죠. 그 다음 x에 3을 넣으면 3. 3 약분 되겠죠. 그럼 2만 남고 3 더하기 2 하면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호가 성립해요. 등호가 성립하니까 x가 3이 방정식의 해가 맞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앞부분의 평가 기준에서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방정식은 다시 한번 떠올리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그리고 방정식을 푼다는 건 그 등호를 성립하는 미지수의 값 x를 구하는 거였죠. 그런 x를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항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한번 오면은 우리 이 식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이 식에요. 자, x에 1하고 1을 한번 넣어볼게요. x에 1을 넣어보면 좌변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좌변은 x 곱하기 3이니까 좌변은 3 되고 우변 어때요? 여기다 1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3이 돼요. 그래서 얘는 참이 맞습니다. 등호가 성립하죠. 자, 2를 한번 넣어볼게요. 2 넣으면 3이 6입니다. 그렇죠? 좌변은 6. 그리고 x에다가 또 2를 넣어볼게요. 여기다가도 2를 집어넣어 보면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얘도 6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참이 맞죠. 여러분 어때요? 아까는 참이 되는 x의 값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1하고 2를 넣었는데 둘 다 참이죠. 그러면 여러분 문득 떠올리는 거 아무거나 한번 숫자를 생각해 볼래요? 선생님은 떠오르는 숫자 선생님은 갑자기 9라는 숫자가 떠오르는데요. 9를 한번 x에 넣어 볼게요. 그럼 좌변에 넣으면은 3 곱하기 9니까 27이죠. 그 다음 오른쪽에 한번 넣어보면 여기다 9 여기다가도 9를 한번 넣어보면 9이 18, 18에다가 9 더하면 27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선생님이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숫자 9를 넣었는데도 이게 좌변과 우변이 같게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9 말고 다른 숫자를 넣었어도 아마 선생님이 100% 예상하건대 아마 좌변, 우변이 모두 같게 나왔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지수에 어떤 수를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 어때요? 항상 참이 나왔죠? 이러한 등식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고 해서 항등식이라고 배웁니다. 알겠나요, 여러분? 자, 근데 이 식을 한번 살펴보면 항등식이 나오는 이유가 이 식에 내포돼 있어요. 자, 이 식을 간단히 해보면 좌변은 어때요? 좌변은 3x죠. 자, 우변을 간단히 해볼게요. 우변 x 더하기 2x거든요. 이거 문자 같고 차수도 같으니까 동류항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계산하면 3x가 되겠죠. 어때요? 양변에 있는 식을 간단히 정리했더니 좌변, 우변이 아예 같은 식이 돼버렸죠. 이럴 때는 당연히 어떤 x값을 넣어도 양변이 같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자 3번으로 한번 항등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다음 중에서 항등식을 모두 구하여라. 어때요? 양변을 정리해서 같은 식이 나오면 돼요. 이거 어때요? 더 이상 정리 못하고 얘 더 이상 정리 못하죠. 그러면은 어때요? 양변의 식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 아닙니다. 뭐 쉬운 예로만 들어도 x가 1을 대입하면 어때요? 좌변은 3, 우변은 0이니까 같지 않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 안 됩니다. 자, 가로 2번 볼게요. 가로 2번은 자, 좌변을 계산하면 여러분 좌변 계산하면 5x 빼기 x잖아요. 그럼 4x가 되죠. 계산하면. 자, 우변은 그냥 그대로 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어때요? 같죠? 이렇게 자, 양변에 있는 식을 정리했더니 같은 식이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항등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입니다. 자, 가로 3번 보겠습니다. 가로 3번도 좌변도 다 정리가 된 상태고 우변도 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 어때요? 두 식이 다르죠? 두 식이 다르니까 얘는 항등식이 아닙니다. 이해되었나요, 여러분? 자, 가로 4번 보겠습니다. 가로 4번은 좌변 어때요? 네. 뭐 더 이상 간단히 해줄 수 없죠. 우변 보겠습니다. 우변도 간단히 해줄 수 없어요. 근데 보기에는 좌변, 우변이 조금 달라 보이죠? 그 이유는
그렇죠. 항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우리 덧셈에서 무슨 법칙이 성립하죠? 네, 덧셈에서는 두 개 자리를 바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스님님이 자리만 쏙 바꿔볼게요. 자리만 쏙 바꿔주면 x를 앞에 쓰고 마이너스 3을 뒤에 쓰면 이렇게 되겠죠. 어때요? 자리를 쏙 바꿔줬더니 좌변, 우변이 이제 같은 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당연히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었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자, 생각열기 한번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이 항등식일 때 얘는 이미 가정을 해줬네요. 이 식이 항등식이래요. 그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식을 간단히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좌변 얘를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해보면 일단 우리 숫자와 괄호가 곱해졌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6x 빼기 여기 뒤에 상수에도 당연히 3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9는 ax 플러스 b가 됐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더 이상 간단히 안 돼요. 여기서 끝이거든요. 그러면 a, b가 어떻게 될까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서 여러분 가로 4번 잠깐 보면 좌변, 우변이 같았잖아요. 항등식이었죠. 그러면은 지금 얘는 x가 있고 상수, 얘도 x가 있고 상수인데 이 x 앞에 얘 x 앞에는 1이 곱해진 거죠. 1이 곱해진 게 생략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어때야 돼요? 요 두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지금 상수 한번 보세요. 여기 상수 마이너스 3, 여기도 상수 마이너스 3 있죠? 요거 두 개도 어때야 돼요? 요거 두 개도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끼리 같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얘도 보면은 자 x 앞에는 얘는 6이 곱해졌어요. 얘는 x 앞에 a가 곱해졌어요. 어때요? 같은 위치의 비교 대상인 거죠. 그럼 두 개가 같아야지 항등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a는 6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뒤에 상수 더해진 거 볼게요. 얘는 빼기 9, 얘 마이너스 9, 얘는 b거든요. 그럼 이 두 개도 어때야 돼요? 두 개도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뭐예요? b는 마이너스 9여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a에 6 넣고 b에 마이너스 9 넣으면 이제 양변의 식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항등식인 거죠. 네. 자, 그럼 이 내용을 우리 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왼쪽에도 ax 플러스 b, 오른쪽에도 cx 플러스 d, 즉 양변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x 앞에 있는 숫자끼리 같아야 된다. x 앞에 여긴 a가 있고 얘 x 앞에 c가 있죠. 그러면 a하고 c가 두 개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는 뒤에 상수 b가 더해졌고 얘는 뒤에 상수 d가 더해졌죠. 이때도 더해진 상수 두 개는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만족하면 이제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항등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기 바래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교과서 93쪽부터 95쪽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나의 성장 일기 꼭 작성해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